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 사관. 프롤로그. 수문지 부동산 주인은 조금 피곤했다. 요즘 들어 손님들이 줄줄이 찾아오는 바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새로 들어가 살 집이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가게를 찾았다.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그런 손님들에게 딱 알맞은 곳이 있다. 바로 길흉 거리이다. 그 거리는 본래 상점가였다. 한때는 많은 가게가 쭉 늘어서서 아주 활기가 넘치고 북적이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썰물 빠져나가듯 손님들이 발길이 뜸해지더니 가게도 차례차례 비어갔다. 길흉 거리라는 이름이 붙은 시기도 아마 그 무렵일 것이다. 행운과 불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리라는 뜻으로 길흉 거리에는 지금도 빈 가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장 가게를 차리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가끔은 인간 손님들도 우연히 찾아든다. 실제로 수문지 부동산 주인이 길흉 거리를 소개하면 손님들은 하나같이 반기며 여기로 하겠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길흉 거리에 다시 활기가 넘치겠구먼. 북적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사할 곳을 찾는 이들이 늘어날 줄은 몰랐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얼핏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주인은 곧 털어내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물건을 소개해달라는 의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모험 버거 세트. 겐지로는 착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아내와 함께 초등학생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35살 성인이다. 겉모습은 번듯한 어른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린아이 같은 면도 가지고 있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겐지로는 어릴 적 갖고 싶은 물건을 자유롭게 가지지 못했고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자 그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프라모델과 게임을 사 모으고 만화에 빠져 캐릭터 상품을 마구 사들이는 바람에 아내에게 구박을 듣거나 한심한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이나 관광지에 가면 신나서 제일 들떠있는 사람은 늘 겐지로였다. 어릴 적에는 빨리 어른이 되어 모험가나 탐험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었다. 바람대로 어른이 되었지만 그 꿈이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다. 비록 모험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에서나마 모험을 느끼고 싶어 휴일이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특히 낯선 장소에 툭 떨어져 있는 걸 가장 좋아한다. 낯선 길을 걷다가 맛있는 식당이나 예쁜 카페를 우연히 발견하는 일이 지금의 겐지로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어느 날 어느 토요일 겐지로는 가족들에게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다. 아내 아이미와 딸 기미는 듣자마자 지겨운 표정을 지었다. 또 그 모험이야? 아빠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나가요. 무작정 걸어다니는 거 힘들어. 어린 나이에 벌써 힘들다는 말을 하더니 그러지 마. 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늘 괜찮은 가게를 찾게 되잖아. 아빠 직감이 예리하다는 거 너도 알지? 그건 맞지만 좀 귀찮아. 딸이 뾰로통해하자 겐지로는 괜히 서운해졌다. 가족들의 기분을 눈치챈 아이미가 얼른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럼 이렇게 하자. 30분 동안 돌아다녔는데도 괜찮아 보이는 가게를 찾지 못하면 김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자. 어때? 아이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불만이 튀어나오면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힘쓴다. 그 덕분에 겐지로와 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했어 아빠? 알았다니까. 모험가 이름을 걸고 약속은 지킨다. 그럼 가자. 미리 말해두는데 지금부터 30분이 아니야. 가게를 찾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30분이야. 챗 그런 거엔 철저하다니까. 겐지로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두 정거장쯤 떨어진 옆 동네를 향했다. 이 근처에는 아직도 예스러운 건물들이 남아있어 오래전부터 둘러보고 싶은 곳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겐지로는 슬슬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휴일이라 거리에는 사람이 제법 많고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여기저기에서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겐지로는 큰 길가에 늘어선 가게들에는 별로 끌리지 않았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보다 고생 끝에 어렵사리 닿을 수 있는 가게가 좋았다. 그게 더 재밌어서 겐지로는 또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또 아빠의 모험이 시작됐네. 아이미와 기미는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겐지로를 뒤따라갔다. 한참을 돌아다녀도 한눈에 딱 끌리는 가게는 보이지 않았다. 기미가 해실해실 웃기 시작했다. 어쩌지? 오늘은 기미가 바라던 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포기하지 마. 아직 더 찾아보자. 겐지로가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할 때였다. 고급스럽게 옷을 차려입은 노부인 2명이 겐지로의 가족 앞을 휙 지나갔다. 아이 참, 갑자기 가게로 옮기면 어쩌자는 거야? 찾느라 한참 고생했지 뭐예요?
누가 아니래요. 그래도 그 집에서 한번 먹고 난 뒤로 완전히 반해버렸잖아요. 어디로 옮기든 아쉬운 우리가 찾아가는 수밖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호호호호호. 노부인들의 대화를 엿들은 겐지로는 눈을 반짝이며 아이미와 기미 쪽으로 뒤돌아보았다. 방금 얘기 들었지? 아무래도 이 근처에 숨은 맛집이 있나 봐. 저분들 뒤를 따라가 보자. 네? 그러지 마요, 아빠. 재밌잖아. 아직 30분 안 지났어. 아빠 말을 따르기로 약속했으니까 어서 가자. 딸이 징징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겐지로는 노부인들 뒤를 쫓았다. 노부인들은 점점 천천히 걷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발걸음이 상당히 빨랐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금세 놓쳐버릴 것 같았다. 가족들은 점점 숨이 찼다. 아이미가 그만 포기하자고 말하려던 그때 노부인들이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뒤따라가 보니 넓은 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낡은 건물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지만 문을 연 가게는 책방과 몇 곳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거리는 차분하고 고요해 보였다. 어딘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기운도 감돌아서 겐지로는 두근두근 설레며 노부인들을 찾았다. 마침 노부인들은 골목 안쪽에 있던 가게로 들어가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가게는 밥집처럼 보였다. 불투명한 유리가 끼워진 격자 미닫이 문은 삐걱거리고 입구에 걸린 남색 포렴은 색이 바란 채 나풀댔다. 비바람을 맞아 거무스름해진 판자벽 위로 달라식당이라고 적힌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식당을 본 순간 겐지로는 짜릿한 기분이 치솟았다. 판타지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식당처럼 어딘가 으스스하고 들어서기 망설여지는 이 느낌이 오히려 겐지로의 모험심을 자극했다. 겐지로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의외로 널찍했다. 네모난 식탁이 연화문게 놓여 있었고 안쪽은 꽤 붐비는 편이었다. 온화해 보이는 얼굴에 옛날 선비처럼 다정하게 옷을 입은 청년은 생선구이를 먹고 있었고 몸집이 작은 노인은 오므라이스를 한 입 가득 떠먹고 있었다. 아까 보았던 노부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안쪽에는 일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는 주방인지 바쁘게 오가는 그림자가 언뜻언뜻 보였다. 그때 주방 쪽에서 큼직한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부리부리한 퉁방울 같은 눈에 덥수룩한 수염까지. 꼭 달마도사를 닮은 남자였다. 눈썹마저 무성해서 한눈에 봐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외모였다. 남자는 겐지로네 가족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가게는 처음이군. 처음 온 손님은 내가 추천하는 메뉴를 먹는 게 우리 가게 규칙이요. 그래도 괜찮다면 거기 앉아 기다리셔. 목소리가 쩌렁쩌렁했다. 말을 마치자 남자는 다시 얼굴을 쑥 집어넣었다. 그 모습을 본 겐지로는 씩 웃었다. 좋은데? 고집불통이 엄격한 우리 아버지랑 닮았어. 딱딱한 말투도 그렇고 꼭 게임 캐릭터 같잖아. 아빠 여기 좀 무섭지 않아? 괜찮아. 보자. 어디 앉을까? 그렇게 말했지만 빈자리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겐지로네 가족이 어정쩡하게 서있자 생선구이를 먹던 청년이 말을 붙였다. 괜찮으시면 여기 같이 앉으실래요? 전 거의 다 먹었거든요. 아, 저희야 좋지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제 말을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청년은 빙긋 웃고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자리에 앉은 겐지로는 별 생각 없이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요리 이름이 적힌 나무 팻말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사방팔방 팔보채, 셀럽 케밥, 교양 익교자, 사냥할 까르보나라, 어쩔 돼지 생강구이, 호러 라면, 안달복달 밥, 빌빌 비프 스튜, 뿌리 없는 무조림, 제잘제잘 제첩국, 당당 표고버섯 튀김, 잘나가 샌드위치, 으르렁 장어덮밥. 얼핏 보아도 메뉴가 꽤 많았다. 게다가 이름 하나하나가 재미있어서 아이미도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 다 있네. 메뉴만 보면 꼭 세계 음식 축제에 온 것 같아. 난 저 중에 한신 햄버거 정식이 먹고 싶은데 저 아저씨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거지? 실망하지 마 김이. 원하는 대로 주문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식당 주인이 어떤 음식을 내놓을지 상상하는 것도 재밌잖아. 아빠도 참 재밌으면 뭐든 괜찮다니까. 하하하. 이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니? 왜 자기 입으로 그런 말 하다니. 겐지로네 가족은 한참 동안 메뉴판을 바라보며 저건 어떤 음식일까 하고 수다를 떨었다. 그 사이 생선구이를 다 먹은 청년이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갔다. 그 뒤로도 시간이 꽤 흘러서야 마침내 겐지로네가 먹을 음식이 나왔다. 음식을 들고 나온 사람은 아까 그 털복숭이 주인 아저씨였다. 푸른 작업복을 입고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빨간 두건을 단단히 감았었다. 주인은 재빨리 겐지로네 식탁 위에서 음식을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건 우리 가게 추천 메뉴요. 아저씨한테는 모험 버거 세트, 아주머니한테는 국물과 주먹밥이요.
이 국물에는 한숨 돌리는 두부 완자를 넣었소. 그리고 그쪽 따님한테는 발빠른 꽁치 정식이요. 빨리 드쇼. 아끼다가 못되지 말고. 주인 아저씨는 자기가 할 말만 툭 던져놓고는 휙하니 주방으로 돌아갔다. 겐지로네 가족은 물끄러미 음식을 바라보았다. 겐지로 앞에 놓인 모험 버거 세트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으로 구성된 세트였다. 유난히 큰 빵 사이에 두툼한 쇠고기 패티와 살짝 녹아내린 치즈, 동그랗게 썬 신선한 토마토가 차곡차곡 자리 잡고 있었다. 갓 구워낸 듯 햄버거에선 아직도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향긋한 냄새에 투박하고 거침없이 쌓아 올린 재료의 모습까지 더해지자 겐지로는 식욕이 확 돋았다. 이거야 이거. 이런 걸 먹고 싶었어. 반면 아이미의 요리는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 주먹밥 2개와 국물 한 그릇이 전부였다. 국물 속에는 주인 아저씨 말대로 큼직한 두부 완자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아이미는 실망한 표정이 아니었다. 잘됐다. 요즘 회사에서 튀김이랑 열량 높은 음식만 먹었거든. 오히려 이런 담백한 음식이 좋아. 그러나 딸 기미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자기 앞에 놓인 발빠른 꽁치 정식을 내려다보았다. 미역이 든 된장국과 작은 그릇에 담긴 감자 샐러드와 채소절임, 그리고 꽁치가 한 접시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꽁치는 바삭한 구이가 아니라 기미가 질색하는 생선 회로 나왔다. 왜 아빠 건 햄버거고 내 건 생선 회야? 나도 햄버거가 좋은데. 아빠, 우리 바꿀까? 평소라면 겐지로는 딸의 말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무리 딸이라 해도 이 햄버거만큼은 주고 싶지 않았다. 한 입도 떼어주기 싫었다. 에이, 그건 이 식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주인 아저씨가 모처럼 생각해서 추천해 주신 건데. 빨리 먹어. 주인 아저씨도 말했잖아. 아끼다가 뭐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아끼다 똥 된다는 말 알지? 빨리 안 먹으면 금방 상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안 먹고 남기면 저 아저씨가 분명 화낼 거야. 딱 봐도 깐깐하고 무서워 보이잖아. 그럴 것 같아. 기민의 얼굴을 찡그러뜨리며 쭈뼛쭈뼛 회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그 순간 마치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이 눈이 동그래졌다. 우와,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회는 처음이야. 눈빛이 단번에 달라진 기민은 덥석덥석 젓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딸의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이미도 두부 완자를 한 입 먹었다. 잠시 오물오물거리던 아이미는 이내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왜 그래? 진짜 맛있어. 아니지, 맛있다기보다는 뭐랄까? 마음이 푹 놓이는 맛이야. 아이미는 차분하고 평온하게 두부 완자를 한 입 한 입 씹어 삼켰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 겐지로의 입가에서는 슬그머니 미소가 번졌다. 이 집 보통 실력이 아닌데? 겐지로는 두툼한 햄버거를 양손으로 잡고 턱이 빠질 듯 입을 크게 벌려 한 입 가득 베어 물었다. 맛있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왔다. 뭐지? 이 재료가 살아있는 듯 생생한 맛은? 뭐야? 이 씹히는 식감은? 넘쳐 흐르는 육즙의 진한 치즈맛, 거기에 토마토의 새콤한 맛까지. 이런 햄버거는 난생 처음이야. 우와, 기가 막히네. 겐지로는 햄버거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뱃속이 요동쳤다. 식사 예절 따위는 모르겠고 일단 다 먹어 치워야지. 겐지로는 주위를 살필 틈도 없이 굶주린 짐승처럼 햄버거에 달려들었다. 곁들여 나온 감자튀김까지 깨끗이 다 먹은 뒤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잘 먹었다. 배가 빵빵했다. 평소 같았으면 더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글픈 마음이 훅 밀려왔다. 배는 터질 듯 가득 찼는데 가슴 한가운데는 휑하니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미와 기미도 식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겐지로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 안쪽까지 들어와 식당에 들어오기까지는 꽤나 걸었던 것 같은데 막상 나와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큰 길이 나타났다. 맛있었어. 또 먹으러 오자. 아이미와 기미는 즐겁게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겐지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중요한 무언가를 빠뜨린 느낌이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았다. 그런 기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졌다. 그리고 그 기분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꺼번에 폭발했다. 싫다 싫어. 여기는 세상 같아. 매일 똑같은 일만 되풀이되고 숨막혀. 어디든 떠나야 해. 멀리, 아주 멀리. 그래, 모험이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모험이야. 당연히 가족은 소중해. 하지만 지금만큼은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해. 여태껏 꾹꾹 눌러왔잖아. 이 정도 상은 받아도 괜찮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겐지로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커다란 배낭을 꺼내더니 여권과 갈아입을 옷을 마구 쑤셔넣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미와 기미는 눈을 휘둥그레떴다. 당신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아빠 어디가? 여보, 기미 미안해. 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여행을 떠날 거야. 꼭? 뭐? 어디로 갈 생각인데? 목적지는 안 정했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못하면 나 같은 사람 잊어버려도 괜찮아. 무슨 소리야 당신. 아빠 이상한 말 하지마. 하나도 안 웃기거든?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저축해둔 것도 있고 당신도 일하고 있고 기미도 야무지잖아. 그러니까 둘 다 잘 지내. 말리는 아내와 딸을 뿌리치고 겐지로는 집을 뛰쳐나왔다. 곧장 공항으로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동남아시아행 표를 끊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몇 시간 뒤 겐지로는 낯선 땅 위에 서 있었다. 공항을 나서 택시를 타고 가까운 시장으로 갔다. 힘껏 숨을 들이마셨다. 끈끈하고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길거리 음식과 향신료 냄새, 동물 퇴비와 진흙에서 풍기는 냄새까지.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말소리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소란스러움마저 기분 좋았다. 언어도 문화도 기후도 다른 아주 낯선 장소에 와 있다는 사실에 겐지로는 온몸을 들썩였다. 모험이다. 진짜 모험이야. 그곳에서 겐지로의 모험 여행이 시작되었다. 배낭 여행객들이 묵는 허름한 호텔에 방을 잡고 겐지로는 이국의 거리를 또 걷고 걸었다. 처음 맛보는 음식에 감동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췄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겁없이 말을 걸었다. 친화력이 좋은 겐지로에게 물이나 음료, 과자 등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고 정처 없이 떠도는 외톨이 여행자에게 좋은 일만 생길 리는 없었다. 지갑을 도둑맞기도 하고 이상한 장소에 끌려간 적도 있었다. 대형 진해에 물려 발가락이 퉁퉁 부어오른 날도 있었고 마신 물이 잘못됐는지 배탈이 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겐지로는 그 모든 일을 짜릿한 사건이자 진짜 모험으로 받아들여 꿈꾸는 기분이었다. 가족 생각은 단 한순간도 떠오르지 않았다. 연락하기가 번거로워서 휴대폰 전원을 끄고 배낭 안에 쑤셔 넣었을 정도였다. 역시 이런 생활이 나한테는 딱이야. 겐지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즐겼다. 그러나 일주일 뒤 아침 눈을 뜬 겐지로는 아득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불타오르던 모험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미와 기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일주일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 걱정하고 있겠지? 아니야, 내가 아무 말이나 내뱉고 집을 뛰쳐나왔잖아. 나한테 실망하고 질려버렸을지도 몰라. 이제 필요 없다며 쫓아내도 이상할 게 없어. 내가 어째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와 겐지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겐지로는 서둘러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타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한 겐지로는 겁이 났다. 아내와 딸을 마주할 면목이 없었다. 나 같은 사람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버렸으니 뻔뻔해 보여도 그래도 보고 싶어. 소중한 아이미와 기미를 만나고 싶어. 겐지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 다녀왔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곧장 거실에서 기미가 얼굴을 내밀었다. 겐지로를 보자마자 기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기미가 달려와 겐지로를 와락 껴안았다. 아빠! 딸에게 꼭 안긴 겐지로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정신없이 딸을 부둥켜 안고 있다가 고개를 들자 아내 아이미가 앞에 서 있었다. 여보, 어서 와. 아이미가 다정하게 웃어주자 겐지로는 꺽꺽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겐지로는 겨우 눈물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린 뒤에야 그동안 지낸 시간을 털어놓았다. 마음 내키는 대로 끄는 동남아시아행 표, 현지에서 겪은 낯선 경험과 감동적인 풍경들, 그리고 오늘 아침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온 것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을 두고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미와 기미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밝게 웃었다. 아빠가 사라져서 놀라긴 했지만 엄청 괴롭지는 않았어. 그치 엄마? 사실은 우리한테도 좀 신기한 일주일이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화들짝 놀란 겐지로에게 아이미가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이 집을 나가버렸을 때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늘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잖아. 그토록 꿈꿔오던 자유를 한 번쯤은 누려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하지? 예전 같았으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신을 쫓아갔을 텐데 말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 뒤 일주일 동안 아이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지냈다고 한다.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주변을 챙기기보다는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했다고 한다. 나는 항상 숨이 막혔던 것 같아. 동료들하고 잘 지내고 남들 눈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며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다독이고 다른 사람 일까지 떠맡아서 했지. 잔업이 많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으니까 금방 편해지더라. 다들 처음에는 달라진 내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나한테 기대지 않았어. 덕분에 내일도 훨씬 수월해졌고 이제야 예전의 나로 돌아온 느낌이야. 진짜로 한숨 놓은 기분이랄까? 이제는 내 아까림에 신경 쓰고 내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참 다행이네. 겐지로는 조용히 딸을 돌아보았다. 기미, 너는 달라진 게 있었어? 있었어요. 발이 진짜로 빨라졌어. 뭐? 겐지로는 놀랐다.
김이는 유치원 때부터 달리기 시합에서는 언제나 꼴찌였다. 그걸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울면서 집에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김이가 우쭐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체육 시간에 알았는데 내가 갑자기 엄청 빨라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 학년에서 제일 빠른 남자애한테 시합하자고 했어. 이겼어. 걔가 아주 못된 애야. 맨날 나를 느림보 거북이라고 놀렸거든. 못된 녀석일세? 그런 말을 하다니. 엄청 심했어. 근데 나한테 지자마자 얌전해졌어. 풀죽은 그의 얼굴을 보니까 속이 뻥 뚫린 거 있지? 그런데 그동안 걔한테 당했던 게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네가 거북이다 느림보야 라고 말해버렸어. 그렇게 말했더니 김이의 발은 거짓말처럼 다시 느려졌다고 한다. 김이는 입술을 삐쭉 내밀며 말했다. 엄마랑 아빠가 부러워. 일주일이나 신기한 일이 계속됐잖아. 난 금방 사라졌는데.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지? 겐지로는 짚히는 게 있었지만 말할까 말까 망설였다. 그와 달리 아이미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달라식당 음식을 먹은 뒤로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달라식당? 지난주에 이상한 골목길로 들어가서 희한한 식당에 갔잖아. 그 집이 진짜로 마법 식당인가 봐. 메뉴 이름도 특이하더니 음식에도 마법이 걸려 있었던 게 아닐까? 겐지로와 기미가 생각해도 그럴싸해서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미는 덧붙여 말했다. 가끔 그 식당에 가자. 평소와 다른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즐겁고 힘이 나. 어때? 기대에 찬 표정으로 끄덕끄덕하는 기미와 달리 겐지로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다. 이번에는 간신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다음에도 과연 그렇게 쉽게 끝날까? 2번 다시 그 식당에 가지 않을 거야. 겐지로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맛있고 겐지로 35살 남성 달라식당에서 모험 버거 세트를 먹음. 럭키 쿠키. 일요일 김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버스에서 내렸다. 바로 여기다. 지난주 토요일에 왔던 동네. 그때는 엄마 아빠와 함께였지만 오늘은 혼자다. 목적은 단 하나. 신기한 가게 달라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다. 지난주에 발빠른 꽁치 종식을 먹고 한때나마 김이의 발은 무척 빨라졌다. 하지만 그 마법 같은 효과가 금세 사라졌다. 엄마와 아빠에게는 일주일이나 이어졌는데 말이다. 김이는 못내 아쉬웠다. 사실 발빠른 꽁치 정식은 가장 먹고 싶던 음식이 아니었다. 메뉴판에는 부자 단팥죽, 행운 우동처럼 더 솔깃한 메뉴가 여럿 있었다. 그걸 먹기만 하면 분명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엄마와 아빠에게 함께 가자고 졸랐지만 지금으로도 만족하니까 다음에 가자 라며 거절당했다. 특히 아빠의 반응이 의외였다. 아빠라면 꼭 다시 가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괜찮아. 나 혼자라도 이번에 딱 원하는 걸 얻어내고 말 거야. 가능하면 주인 아저씨한테 묻고 싶었다. 엄마와 아빠는 효과가 일주일이나 이어졌는데 왜 자기만 빨리 끝나버렸는지. 기대와 욕심에 끌려 김이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이상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더 지나도 달라식당은 보이지 않았다. 그 식당이 있던 거리 자체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상해. 이건 말도 안 돼. 분명 이 근처에 있었는데.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자 김이는 슬슬 짜증이 났다. 배도 점점 고파왔다. 게다가 무거운 가방이 점점 김이의 어깨를 짓눌러 몸도 슬슬 힘들어졌다. 요리를 마음껏 주문하려고 용돈을 모아둔 저금통을 통째로 들고 왔기 때문이다. 동전을 모으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네. 엄마한테 지폐로 바꿔달라고 할걸. 투덜거리면서도 김이는 눈을 왕방울처럼 뜨고 달라식당을 찾아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다녔다. 하지만 역시 찾을 수가 없었다. 목이 마르고 따끔따끔해서 김이는 일단 큰 길로 나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뽑았다. 500원짜리 동전을 넣자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잔돈이 쏟아졌다. 김이는 동전들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음료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조금 숨이 가라앉았다. 그 가게는 어쩌면 평생에 딱 한 번 갈 수 있는 곳일까? 이렇게까지 찾아도 허탕이면 그런 뜻이겠지? 김이가 마침내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커다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뿐사뿐 김이의 앞을 가로질러 갔다. 푸른 눈을 가진 검은 고양이는 김이가 있는 쪽으로 한번 돌아보더니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좁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김이는 딱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왠지 이 검은 고양이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결국 검은 고양이를 뒤따라 가보기로 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골목은 길지 않은 외길이라서 금세 다른 길로 이어진다. 이미 몇 번이나 지나온 길이라 김이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검은 고양이는 한참을 걸어갔다. 어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정도 걸었으면 진짜 큰 길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런 깊숙한 길이 있었나? 게다가 이 골목이 이렇게 어둡고 조용했던가? 그때 기민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기 주변을 감싸는 것처럼 느꼈다. 바로 그 순간 눈앞에 낯선 길이 활짝 펼쳐지더니 작은 과자가게 하나가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다. 전천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에는 바깥에도 안에도 과자와 장난감이 넘치도록 쌓여 있었다. 기민은 달라식당을 찾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전천당으로 다가갔다. 가게 안에는 퀸 머핀, 점점 더 마시멜로, 천국 연날리기, 아이돌 집회, 미안해 라면, 조용하게 전병, 매너 바나나, 래퍼 나팔, 하고 말고 유자찰떡 등 별의별 물건들이 많았다. 정말 엄청난 과자들이야. 달라식당이랑 분위기도 비슷해.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잖아. 기민은 가게 안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고 있었다. 여기는 달라식당하고 관계 있는 가게예요? 달라식당이요? 커다란 몸집에 옛날 동전 무늬가 새겨진 자주색 한복을 입고 새하얀 머리를 틀어올린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처음 듣는 이름이옵니다. 어떤 가게인가요? 뜻밖의 질문이 들어오자 기민은 얼굴이 살짝 붉어져서 달라식당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가게를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렇군요. 안타깝지만 저도 달라식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네? 다만 우리 가게와 닮은 면이 있는 듯하군요. 그토록 찾아다녔는데도 닿지 못하셨다니 애석하지만 오늘은 달라식당에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기민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어렴풋이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니 가슴이 쿡 쑤셨다. 그때 아주머니가 빙긋 웃었다. 실망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달라식당에서는 갈 수 없지만 이렇게 전천당에는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손님은 참으로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파는 과자도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기나요? 조금 다르옵니다. 이곳의 물건은 손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 그리고 좋은 결과가 될지 나쁜 결과가 될지는 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말에 기민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원을 이뤄준다면 당연히 좋은 일일 텐데 무슨 뜻일까? 망설이는 기민을 보며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딱 하나, 정말로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뿐이라니. 기민은 온 힘을 다해 머리를 굴렸다. 소원은 많았다. 다시 달리기가 빨라지고 싶었고 공부도 더 잘하고 싶었다. 용돈도 더 올려받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줄 수 있나요? 저한테 늘 행운이 따르면 좋겠어요. 말을 하고 나서야 자기가 너무 욕심쟁이 같아 보였다. 하지만 이 가게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다. 가장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 놀림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괜히 속상한 생각도 하지 않을 테니까 언제나 행복한 기분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주머니는 그런 기미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이건 어떻사옵니까? 아주머니가 작고 네모난 봉지를 내밀었다. 봉지는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로 작았지만 꽤 두툼했다. 겉면에는 반짝이는 금색 글자로 럭키 쿠키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것은 전천당이 자랑하는 작품 럭키 쿠키이옵니다. 이 과자를 드시면 손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이거야말로 전천당의 진수를 보여주는 과자라고 할 수 있지요. 가격은 500원인데 어떠신가요? 기민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다. 이 과자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과자다. 꼭 가고 싶었다. 이 과자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달라식당에 평생 가지 못해도 상관없다. 무거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기도 번거로워 기민은 얼른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아까 자판기에서 나온 잔돈으로 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동전을 꺼내보니 마침내 500원이 하나가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졌다. 기미가 동전을 건네자 아주머니가 얼굴에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네, 오늘의 행운의 동전, 2021년에 발행한 500원 동전이 틀림없습니다.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럭키 쿠키는 이제 손님 것이옵니다. 고맙습니다. 럭키 쿠키를 받아들고 하늘로 뛰어오를 듯 기뻐하는 기미에게 아주머니가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좋은 일이라 여길 수 있다면 손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네? 김이는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주머니뿐만이 아니다. 전천당도 가게를 가득 채웠던 과자와 장난감도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김이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다. 꿈이었을까 환상이었을까? 주인 아주머니도 가게도 사라지고 없었지만 김이의 손바닥에는 분명히 럭키 쿠키가 남아있었다. 내가 럭키 쿠키를 샀어.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김이는 정류장 앞에 서서 쿠키를 먹기로 했다. 배가 몹시 고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찍 봉지를 찍고서 럭키 쿠키를 꺼냈다. 안에는 동그란 쿠키가 3개가 들어있었다. 각각의 쿠키 위에는 쿠키와 같은 두께의 검은 초콜릿이 얹혀 있었다. 마치 흰색 바둑돌과 검은색 바둑돌을 포개 놓은 것처럼 보였다. 햄버거를 먹을 때처럼 김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쿠키를 베어 물었다. 맛있다. 쿠키는 아주 달았고 위에 얹힌 초콜릿에는 쓴맛이 은은하게 느껴졌다. 두 가지 맛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어 혀가 즐거웠다. 바삭바삭한 쿠키와 단단한 초콜릿의 식감이 한꺼번에 느껴지자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특별한 것을 먹고 싶다. 대단한 것을 먹고 싶다. 한 입 한 입 씹을수록 김이는 조금 더 행복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쿠키 3개를 다 먹어치우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마침 타려고 했던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왔다. 잘됐다. 안 기다려도 되네. 이것도 럭키 쿠키 덕분일까? 뭐 그냥 우연일지도 모르지. 김이는 버스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가자 엄마가 웃으며 김이를 맞아주었다. 잘 다녀왔어? 어땠어? 달라식당에는 갔어? 아니 허탕이야. 못 찾았거든. 그래 아쉬워라. 그럼 배고프겠네. 마침 맛있는 게 있는데. 엄마는 짜잔 하며 외치며 접시를 내밀었다. 접시 위에는 두툼한 돈가스를 끼운 샌드위치가 2개나 놓여 있었다. 김이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말도 안 돼. 이거는 튀김 천재에서 파는 돈가스 샌드위치잖아. 맞아. 아까 장 보러 나갔는데 마침 딱 한 팩이 남아있지 뭐니. 인기가 너무 많아서 평일에도 줄 서서 사 먹기 힘들어. 너 이거 좋아하잖아. 먹어봐. 김이는 신이 나서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물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김이는 럭키 쿠키의 힘이 진짜라는 걸 점점 더 믿게 되었다. 김이에게는 좋은 일만 계속 찾아왔기 때문이다. 먼저 좋아하는 만화영화 시사회에 당첨되었다. 그 다음에는 서점에서 책을 샀다가 아이돌 열쇠고리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에 가벼운 마음으로 응모했을 뿐인데 희귀 아이템과 희귀 캐릭터가 잇따라 나오고 저녁 식탁에는 언제나 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차려져 있었다. 예전처럼 모험을 좋아하는 아빠를 따라 이상한 곳에 끌려다니는 일도 없어졌다. 학교에서도 행운은 계속되었다. 선생님에게 지목당하는 일은 없었고 시험에는 김이가 공부한 내용이나 자신 있는 문제들만 나왔다. 과학 실험 시간에는 누구보다 빨리 과제를 끝냈고 급식 당번을 할 때는 가벼운 반찬통을 나르는 일만 맡았다. 심지어 반 친구들까지 달라졌다. 김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도 아이들은 이상할 만큼 크게 웃어주었다. 덕분에 김이는 어느새 제법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다. 처음 겪는 이런 변화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어쩌면 이런 행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이는 충분히 만족했다. 정말 그 럭키 쿠키를 먹길 잘했어. 그러던 김이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늘 같이 놀던 친구들이 김이를 슬그머니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김이는 친한 친구 3명과 함께들 붙어 다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김이의 인기가 눈에 띄게 높아지자 새 친구의 마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틈을 파고든 아이가 있었는데 같은 반 리코였다. 반년쯤 전에 전학 온 리코는 사람들의 마음을 슬쩍 건드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 능했다. 김이가 요즘 잘난 척 하는 것 같지 않아? 굳이 저런 애랑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잖아. 리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로 새 친구의 질투심을 콕콕 찔렀다. 그리고 김이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리코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리가 만들어져 있었다. 새 친구는 리코가 하자는 대로 김이에게 말도 붙이지 않았다. 함께 집에 가는 일도 함께 놀러 다니는 일도 어느새 사라졌다.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자 김이는 놀라고 서운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어? 혹시 너희 기분 상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김이가 용기를 내어 사과하자 리코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와,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친구들의 눈빛이 전보다 훨씬 쌀쌀하고 딱딱해졌다. 김이가 리코를 노려보았다. 리코,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끼어들지 마. 그러자 새 친구가 약속이라도 한 듯 리코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김이, 너나 조용히 해.
리코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준 거잖아. 요즘 너는 다른 친구들도 많이 생겼잖아. 이제 우리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갖고 싶은 건 다 손에 넣었다고 자랑만 하고 다니고. 솔직히 좀 재수없어. 네가 준 것들 다 돌려줄게. 이제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 쏟아지는 말들에 기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사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마다 기미는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행운권에 당첨되어 받은 상품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런 행동이 친구들 눈에는 잘난 척하거나 우쭐대는 모습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는 건 견디기 힘들었다.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기미는 리코가 없는 틈을 타 새 친구에게 다가갔다. 잘난 척하거나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새 친구는 모두 기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기미가 다가가면 마치 세균이라도 옮길까봐 피하듯 자리를 뜨거나 달아나 버렸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늘 기미를 지켜보고 있다. 힐끗힐끗 기미를 쳐다보며 리코에게 귓속말을 하고 밉살스럽게 웃어댔다. 분명 자기 험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미는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왜 이런 못된 짓을 참아야 하지? 왜 이런 슬프고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하지? 럭키 쿠키를 먹었으니까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는데? 아니면 럭키 쿠키를 먹은 게 잘못이었을까? 내가 행운을 많이 얻어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럭키 쿠키를 먹지 말걸. 끝없는 생각이 머리를 빙빙 돌며 기미는 점점 기분이 우울해졌다. 한편 화도 치밀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됐어. 저런 애들하고 친구도 아니야. 이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쓸 거야. 내가 먼저 무시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마음먹자 언짢은 기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다. 다음 날 기미는 전쟁에라도 나가는 기세로 교실에 들어섰다. 리코와 새 친구는 아직 등교하지 않았는지 자리가 비어 있었다. 쳇, 걔들은 오자마자 내 얘기를 하겠지? 아니면 나 들으라는 듯이 비웃거나 마음대로 하시라지. 이제 상관없어.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어도 내 사람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날도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리코와 친구들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며칠 뒤 기미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내 사람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것이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리코였다고 한다. 과자나 작은 물건을 훔칠 수 있는지 내기하자고 부추겼다는 것이다. 싫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리코가 다들 하니까 괜찮아. 이건 그냥 놀이야. 하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친구들은 정말 장난이나 놀이쯤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훔치는 건 엄연한 범죄다. 더구나 그 편의점 주인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내 사람은 편의점 주인한테 붙잡혀 호되게 꾸중을 듣고 급기야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 가족들까지 불려와 아주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 뒤로 내 사람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가족들도 집에 틀어박힌 채 지낸다고 한다.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미는 꼴좋다고 고소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한 기분이 올라 섬뜩했다. 만약 나도 리코와 사이좋게 지냈다면 똑같은 일을 겪었을지도 몰라. 도둑질이 나쁘다는 건 당연히 알지만 좋아하는 친구가 한다면 덩달아 휩쓸렸을지도 모른다. 아니, 휩쓸렸을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리코와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고 멀어졌기 때문에 기미는 그 위험을 피해갈 수가 있었다. 미움받고 무시당한 시간은 괴로웠지만 결국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것은 분명 큰 행운이다. 기미는 과자가게 전천당의 주인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좋은 일이라 여길 수 있다면 손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길. 의미심장한 목소리가 또렷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마치 아주머니가 옆에서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일까?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럭키 쿠키 덕분에 살았어.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설령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괜찮아. 분명 좋은 일로 이어질 거야. 하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럭키 쿠키는 정말로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과자니까. 나 럭키 쿠키 먹기를 정말 잘했어. 기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사실 럭키 쿠키의 효과는 진작에 사라졌다는 것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럭키 쿠키를 먹지 말걸 하고 기미가 후회하는 말을 내뱉었을 때 그 효과는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기미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앞으로도 기미는 아무리 나쁜 일이 닥쳐도 언젠가는 좋은 일로 이어질 거라며 믿으며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일이 생기면 난 역시 운이 좋아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기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일지도 모른다. 마시코 기미 11살 여자아이 2021년 발행 500원짜리 동전. 긍정 오트밀 죽과 오정 조향.
과연 아스미는 출근길에 낯선 골목으로 들어갔던 전천당이라는 과자 가게와 달라 식당이라는 가게를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긍정 오트밀과 오정 조양 그리고 베니코의 점심 멋대로 코코넛